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근데 그렇게 바로 부도를 때려버린다고?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몸 붙어있는 거 아니야? 당장 안 나가!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태풍 상사, 이제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둔 지금 갑작스런 충격 전개로 적잖이 많이 놀랬습니다. 표현준, 이렇게까지 막 나가기 있나요? 제대로 삐뚤어진 자격지심에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아버지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표바코를 빈 컨테이너에 버리다시피 하고 말았는데요. 표현준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장갑 납품을 성공하며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는 태풍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시련이 있는 듯합니다. 현준이를 처리해야 하는 게 이제 태풍에 남아있는 숙제 같은데요. 다음 주 예고편을 통해 표현준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표바코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오늘의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보며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상사 아니라 고구마 상사다. 제발 연애하지 말고 일부터 좀 하자라는 등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좋을 때잖아요.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그래야 청춘이죠. 그래도 남은 2회차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자, 표현준의 악행이 끝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차용증 덕에 조달청의 장갑 납품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장갑이 불에 타버렸지만 어느 정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숨통이 조금 트이긴 할 것 같아요. 거기다 한 달 뒤면 조달청으로부터 장갑 대금이 입금될 테니 그래도 돈을 꽤 벌긴 했습니다. 벌어들인 대금으로 우선은 원래 태풍 상사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완전한 태풍 상사로 거듭날 일만 남았네요. 차용증, 정말 그 안엔 돈만 있었던 건 아니었네요. 89년 장부에서 찢어진 한 장에 대한 금액 차이가 딱 4천만 원이었는데 표바코가 빌려간 돈이 4천이었어요. 부도위기에 처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표상선에 강진영 사장이 돈을 빌려준 거였어요. 물론 표상선의 지분 30%를 양도한다는 조건과 함께 차용증은 어찌 정말 알고 온 듯한데 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태풍을 이용한 표바코, 수술용 장갑을 내어주며 장갑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한 달 뒤 차용증과 맞바꾸기로. 물론 차용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태풍의 사장 자리를 내어놓기로 말이죠. 지금 표상선은 태풍 상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꽤 규모가 있는 회사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분 30%라고 하면 4천만 원 빌려간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태풍이 수술용 장갑을 담보로 표바코와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용증에 적혀있던 지분은 정말 물 건너 간 거네요. 불공정거래 소송이라도 하면 달라질지도 모르죠. 89년 그 시절에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가치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 구매할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한 달 급여가 20만 원 내외였다고 하니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을지 짐작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 강진영 사장이 물에 빠진 표바코를 구해준 셈이었죠. 목숨을 구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표바코의 돈을 받고 강 사장과 태풍 상사 모두를 배신한 차선택. 그 상황에도 녹즙을 넣으러 온 모양이 조금 우습긴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미안하면 오히려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끝까지 모두에게 사과하지 않는 차선택의 모습이 너무 억지스럽고 얄밉지만 한편으론 또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입 밖으로 미안하단 말을 차마 하지 못했지만 집을 팔아 표바코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걸 보니 정말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듯 보입니다. 녹즙회사에 민원을 넣은 탓에 녹즙회사에서도 쫓겨나고 태풍 상사를 맘대로 휘젓고 다닌 탓에 법적 처벌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명관 이사도 너무 속상하니까 막 여기저기 신고하고 민원 넣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벌을 받는 듯합니다. 그나저나 사사건건 태풍에게 지다시피 한 표현준, 비뚤어진 자격지심이 오늘 제대로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태풍보다 못하단 소리에 아버지를 내리치고 말았는데요. 표바코도 태풍을 못살게 굴긴 했지만 정말 태풍이 일을 해나가는 솜씨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네요. 차라리 태풍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니. 듣는 아들 어쩌라고. 정말 그런 말까진 듣고 싶지 않았던 표현준. 한 대 맞고 비틀거리는 표바코에게 다시 한번 일격을 날리는데요. 술에 싣고 끌고 가던 게 뭔가 했더니 피를 흘리며 쓰러진 표바코를 싣고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가둬버립니다. 강태풍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문을 닫아버렸는데 저렇게 두면 바로 목숨을 잃지 않을까요? 정말 제대로 폐륜을 저지르고만 표현준. 하실장도 이 모든 것을 다 알 텐데 표현준이 표상선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왠지 하실장이 표바코를
다른 곳에 옮겨둔 것 같습니다. 표바코 아직 죽지는 않은 듯한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표바코가 나타나 현준이를 응징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음화 예고에 배송중 대리 아버지네 회사가 부도에 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부도가 난 회사에 웃으며 등장하는 표현준, 아마도 표바코가 있을 때 배송중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물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온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배송중의 아버지가 개발하고 특허까지 얻어둔 게 있습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CCTV. 이거 왠지 표현준을 몰락시킬 복선 같은데요.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다는 소리에 태풍 상사 직원들까지 합세해 회생 방안을 모색해낼 듯 보입니다. 아마 현준이 중간에 개입해 고의 부도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새롭게 개발한 CCTV의 판매를 위해 표상선과 거래를 하려던 배송중의 아버지. 이미 표바코의 사무실에도 샘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준이가 아버지를 내리치던 순간을 소리 센서가 감지해서 놓치지 않고 모두 촬영해 두었을 것 같네요.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표바코. 공식적인 은퇴 절차 없이 누군가 사라져버리면 이제부턴 그냥 실종 사건인 거죠. 걸리적거리는 태풍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현주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태풍의 보증각서를 찾아내는 듯 보입니다. 차용증이 회사로 돌아온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아직 태풍이 차용증을 못 찾았다는 사실. 이제 현주는 아버지의 각서를 들고 태풍 상사로 쳐들어와 각서 내용대로 태풍을 회사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태풍이만 나간다면 다른 직원들은 그대로 둔다는 조건. 이런 아직 고구마가 남았네요. 15화쯤 모두 마무리하고 16화엔 또 다른 성장기를 쿠키 영상처럼 보여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태풍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거였네요. 자, 아직 최종 빌런 표현준이 저렇게 버젓이 활보하고 있으니 끝까지 해봐야죠. 일보 호텔을 선택한 태풍은 우선 아버지의 사장 명패를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태풍 상사를 빠져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큰 반전. 아버지 사장 명패 안에 숨겨진 차용증.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드디어 손에 넣은 차용증.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표상선 30% 지분. 태풍은 이제 마지막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차용증. 이제 표상선의 지분 30% 받으러 가야죠. 마지막에 위기는 있겠지만 결국은 강태풍이 강력한 태풍 한 방으로 표현준을 제대로 응징하길 응원합니다. 방화 증거까지 한 번에 진행하면 더 좋을 텐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남은 표바코가 아들 참교육을 위해 증언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사맨 성장기라는 희망찬 드라마에 부모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표바코는 살아서 태풍이한테 벌 받는 걸로 하자고요. 마지막 내용은 드라마 재미있게 보면서 확인해 보는 걸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